저는 형사 전문입니다. 저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영상 나갈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따지지 좀 마라! 힘들 만큼 또 보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합격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고요. 지금 2년 사법연수원 과정 거치고 8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 때문인데요. 그 중학교 때 그 옛날 제목이 에드버킷이었나?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꿈을 가지고 그때 진학을 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경북대 법대를 들어가서 처음에 3년은 실컷 놀았고요. 공부할 거니까 어차피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놀았고, 그러고는 이제 휴학을 해서 집 근처 시립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험 시간은 한 4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고, 저희가 사법연수원이 2년 과정이어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1년 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학기 동안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 연수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연수원이 정말 천재들이 다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됐다라고 하면 다들 고등학교 때 정말 잘했겠구나, 전국에서 놀았겠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연수원을 갔는데, 연수원에는 정말 흔히 말하는 날고 긴다는 뛰어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었던 건 아닌데 중간 정도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실무 수습을 해봤을 때 법원이나 검찰보다는 변호사에 좀 더 매력을 느껴서 바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내 사무소를 개업을 할지 아니면은 법률사무소라든가 법무법인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지를 고민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리 법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사무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 취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고용 변호사를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3년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제 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지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보시는 분들 보면 젊은 여자 변호사니까 이혼 사건 많이 하겠구나, 이혼 전문이시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형사 전문입니다. 대한변협에 전문 등록해야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건수 이상의 사건을 다뤄봐야 되고 일정한 시간 이상 연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긴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형법이랑 형사법 과목에 관심이 많았고, 형사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다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소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 힘든 일 때문에 오시잖아요.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되게 마음이 힘드세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한 걸 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형사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루는 게 작게는 절도나 사기에서부터 크게는 살인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사건만 생각했을 때는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변호사로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한 사람이구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인간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개업 변호사로서 좋은 게요. 제가 맡고 싶은 사건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참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는데,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만약에 이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투지만, 변호인이 제가 봐도 이분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본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앞으로 인생에도 도움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되는 금액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정하는 편입니다. 저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국선 사건으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현금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 채권 추심업체 아니면 채권 대리 추심업체라고 생각하고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유독 더 많았던 이유가 다들 이제 구직 광고라든가 인터넷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많이 신청을 하시거나 했는데, 그게 다 허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낸 광고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20살 대학생이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해졌는데 내가 지금 멀리 중국에 있어서 너가 내 대신 심부름 좀 할래? 내가 돈 받을 게 좀 있어 이러면서 심부름 하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바를 해야겠다 하면서 심부름을 돕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속까지 된 상황도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금 전달책들이 되게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가 윗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직원들을 검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현금 전달책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친구가 체포된 거를 눈치채고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윗선은 전혀 잡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엄하게 처벌되는 거기도 하고요. 일반 변호사들도 국선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잊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저 이제 출소하고 나왔는데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다. 변호사님하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겠다. 이런 연락을 간혹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돈을 떠나서 정말 보람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홍보업체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 영향보다는 계속해서 여기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오기도 하고 한 사건을 정말 성실하게 처리를 하면 제가 만났던 당사자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 사건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지를 아시니까 그분이 소개를 해주는 게 가장 크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님들께서 본인이 진행할 수 없는 사건들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는 딱히 영업이라는 걸 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넓혀 놓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미 정장이라든가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전 항상 칼 정장을 입고 다니거든요. 일단은 옷 자체도 법정 예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옷에 시선이 가서 이 사건에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서 전 늘 칼 정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딱히 없고요. 다만 일을 해야 되니까 법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변호사한테 필수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골무거든요. 재판 갈 때는 종이 기록을 들고 가야 되는데 바로바로 기록을 넘겨봐야 돼서 골무를 챙기는 게 항상 습관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거의 없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1부터 10까지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랑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제 인스타에다가 DM을 막 보내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긴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좀 그렇게 따지지 좀 마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는 되게 싫어하세요. 네. 네, 부부싸움 할 때도 징글징글해 합니다. 사실은 남편한테는 제가 좀 져주는 편입니다. 모 기관의 장이신 분께서, 그분도 여자분이었는데 처음에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변호사님 새파랗게 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너무 당황했는데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괜히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는 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도 변호사님 너무 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남자 변호사님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사람의 법조인이 됐는데 왜 내가 여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 변호사가 아닌 그냥 변호사로 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여자 변호사님이라서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너무 내밀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변호사님 너무 꼼꼼하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의 약점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점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있는 직업이다 라는 꿈만 가지고 했다가는 힘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변호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카가 어느 날 우리 고모는 변호사잖아, 훌륭한 일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한테 야, 너네 반에 친구 2명 싸우면 너 그 사이에 끼고 싶어?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변호사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거나 아니면 범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이라서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일을 함으로써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만큼 또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은, 예전에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됐지만 지금은 학부 성적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로스쿨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셔야 되고 하니까 사실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보람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